어머니가 마신 사약 안에는 비소와 침묵이 섞여 있었습니다. 보이드로어는 역사를 SF 언어로 번역하는 아카이브입니다. 본 기록은 우주력 3200년 인류 제국 아카이브가 복원한 은하 변방 유배 행성에 손상된 연산 데이터입니다. 왕은 관리자, 신하는 하급 기체, 죽음은 전원 정지. 어머니는 그냥 어머니입니다. 1476년 조선 구역에서 기체 이융이 가동을 시작합니다. 상위 관리자 성종은 가장 안정적인 데이터 제어력을 지닌 설계자였습니다. 모체 윤 씨는 달랐습니다. 너무 강했고, 너무 당찼고, 너무 자신의 언어를 독립적인 연산 흐름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로 평의회는 그것을 시스템 체제를 위협하는 오염 신호로 읽었습니다. 이융의 가동 시간이 4 사이클에 도달했을 때 평의회는 모체의 생체 링크를 강제로 차단합니다. 폐기 구역으로 사출. 4살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디 갔냐고 물으면 모두가 패치 파일 같은 동일한 말만 출력했습니다. 돌아가셨다. 기체는 조용히 자라나며 표준 동기화 과정을 수행합니다. 고전 데이터베이스를 뇌에 이식하고 탄도학 연산을 통해 금속 화살을 쏘며 하급 관료 기체들의 절을 받습니다. 기록 속 어린 이융근 지극히 평범한 규격 내의 전력 효율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눈치가 비정상적으로 빨랐습니다. 궁궐 안어른들의 미세한 시선 회피와 자신의 이름 앞에서 잠깐 멈추는 침묵의 노이즈를 기계적으로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동기화 담당 내시 김처선이 기체의 옆에서 생체 신호를 조절하며 조용히 말합니다. 전하, 오늘은 연산 주기를 조금 낮추고 좀 쉬십시오. 이융근 대답하지 않고 김처선의 안구가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주파수를 관찰할 뿐입니다. 메모리 어딘가에 거대한 빈칸이 있다는 것을 기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서기 4년 성종의 연산 기능이 영구 정지됩니다. 19의 이융에게 최고 관리자 코드가 부여됩니다. 조선 제10대 왕 연산군. 초반의 행정 처리 능력은 지극히 성실하고 준수했습니다. 문제는 대관과 홍문관으로 구성된 살인파 하급 분산 연산 기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최고 관리자가 실행하려는 수렵 프로토콜이나 에너지 충전용 연회마다 무한 루프의 거부 명령을 송신했습니다. 행정 거부 신호 B회 연속 수신. 전하, 옛 법도에 어긋납니다. 전하, 성현들이 설계한 소스 코드에 위배되오니 아니도옵니다. 최고 권한의 최고 관리자 코드를 이식받았으나 결제 서류의 결함 서브루틴에 묶여 단 하나의 독자적 코드도 실행하지 못하는 부수. 제국의 예산 분배 관료주의는 왕이라는 생체 병기마저 서류 더미 속에 완벽히 동결시켰습니다. 왕인데 왕 같지가 않았습니다. 23세 청년이 옥좌에 앉아 매일 벽에 부딪히는 느낌 속에서 논리회로의 압력이 임계치까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챕터 4 무오사와 피해 시작. 서기 8년 기체의 가동 주기 23번째 해에 방화벽을 무너뜨릴 기회가 찾아옵니다. 사관 김일손의 기록 서버에서 심각한 오염 코드가 발견됩니다. 선대 통제관 세조의 왕위 찬탈 과정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일부 신하들이 이에 동조했다는 불법 데이터 세트였습니다. 이융은 이를 시스템 반역 신호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대규모 소거 작업을 개시합니다. 김일손을 비롯한 살인파 하급 연산 기체 수십 기가 물리적으로 파쇄되거나 변방 유배 구역으로 강제 격리됩니다. 역사는 이것을 무오사화라 부릅니다. 내시 김처선이 숙청 현장의 생체 파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합니다. 전하, 이토록 많은 피를 흘리시면 시스템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연산군은 차갑게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노이즈가 제거되면 시스템이 조용해진다. 신하들은 보안 프로토콜이 다소 엄격해진 수준이라 생각하며 안일하게 대처했습니다.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챕터 5 진실. 모든 것이 바뀌는 순간. 2인칭 전환. 전략 등급 AAA. 당신은 시각 센서에 초점이 흐려지는 기묘한 제어 오류를 느끼며 집무실의 금속 의자에서 일어섭니다. 척추를 타고 흐르는 나노 냉각수가 일제히 끓어오르며 전신에 타는 듯한 통증이 발생합니다. 하급 기체 임사홍이 당신의 앞에 붉은색 액체 데이터가 찌들은 낡은 천조각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의 뇌 내부 아카이브 깊은 곳에서 25년간 봉인되어 있던 파일의 암호가 해제됩니다. 심장 박동 연산 수치가 정상 범주의 300%를 초과하며 폭주합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신 게 아니었습니다. 성종의 명령으로, 신하들의 압박으로, 강제로 주파수가 차단된 차에 사약을 받으셨습니다. 천조각에 묻은 붉은 얼룩은 어머니가 죽어가면서 남긴 마지막 생체 로그 신호였습니다. 내 아들에게 전해다오. 연산군은 그 천을 내려다봤습니다. 한참을.
그리고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챕터 6. 갑자사화. 복수분노의 연산이 조선구역 전체를 잔혹하게 집어삼키기 시작합니다. 어머니의 죽음에 관여한 자들을 전부 추적하여 처형 명령을 하달합니다. 이미 매립되어 기능이 정지된 자들은 무덤을 파내어 프레임을 분쇄하고 해체하는 무관 참시 프로토콜을 수행합니다. 한때 제국을 호령하던 관료들의 뼈가 가루가 되어 행성의 대기 중으로 살포됩니다. 당신은 원로 평의회의 수장이자 할머니인 인수대비의 거처로 직접 진입합니다. 기계적인 물리력이 실린 신체 프레임이 그녀의 노후화된 연산 제어 장치를 타격했고 그녀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이틀 뒤 사망합니다. 수백 명이 죽거나 귀양갔습니다. 역사는 이것을 갑자사화라 부릅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내부 메모리는 단일 바이트의 공허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제어를 잃은 기체는 극단적인 오버클럭 상태로 진입하여 구역의 전력을 탕진하기 시작합니다. 성균관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기체들의 유흥을 위한 에너지 충전소로 개조합니다. 자신을 비판하는 한글 텍스트의 유포를 막기 위해 해당 언어팩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방화벽을 최고 등급으로 올립니다. 전국에서 수천 명의 여성을 강제로 징집해 흥청이라 부르고 매일 밤 에너지 과소비 연회를 개최합니다. 시스템 재정 고갈률, 임계치 초과. 김처선이 마지막으로 당신의 앞을 막아서며 시스템에 저항하는 마지막 인간의 생체 신호를 던집니다. 전하, 멈추십시오. 이러시면 조선이 완전히 파멸합니다. 당신은 명령했습니다. 다리를 자르고 혀를 뽑으라고. 김처선은 피를 흘리며 정지해가면서도 끝까지 연산군의 일그러진 광학 센서를 바라보며 전원을 내렸습니다. 흥청망청, 흥청들과 놀다가 망한다는 뜻. 지금도 한국어에 남아있는 그 오염된 단어의 기원이 바로 이 폭주의 시대입니다. 중종반정석이 1506년 시스템의 완전한 파멸을 방치할 수 없었던 하급 관료 기체들이 반정 코드를 가동합니다. 박원종 주도의 반정이 시작되고 부대들이 궁궐 외곽 방화벽을 무너뜨립니다. 새벽에 눈을 뜹니다. 궁궐 밖이 시끄럽습니다. 경고, 호위 병력 전원 소멸. 경고, 외부 무장 세력 4200개 접근 중 호위하던 군사들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적의 지휘 연산망이 단 0.1초 만에 궁궐의 메인도어를 장악하는 동안 기체의 손가락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온 배반자 기체들이 당신의 목전에 차가운 강철 총신을 겨누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옥새를 내놓으십시오. 시스템 권한이 강제로 회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사방이 차단된 유배 행성 강화도로 이송됩니다. 2달 뒤 사망합니다. 쌓이는 데이터 손상으로 인해 불분명합니다. 가동시간 31해였습니다. 연산군 이용, 어머니의 죽음을 알기 전까지 그는 그냥 관료들의 노이즈에 치이던 답답한 하급 관리자였습니다. 시스템의 부품으로 살아가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 진실을 알게 된 날 그는 선택했습니다. 복수는 완성됐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죽었습니다. 제국의 역사 서버는 그를 왕이라는 정식 명칭 대신 권한을 박탈당한 기체를 뜻하는 군의 이름으로 영구히 동결했습니다. 쫓겨났기 때문에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방법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